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증시 하락 이후 목요일 점심때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떠드는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FOMC 금리 발표일의 증시의 움직임을 리뷰해보고 앞으로 증시가 과연 상승할 것인지, 상승한다면 언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급히 준비한 만큼 영상이 좀 엉성해 보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지난 수요일 증시 하락 마감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장인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아니다 입니다. 그럼 바로 지난 수요일 증시 상황을 리뷰하면서 제가 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연준의 상황을 두고 보면 결론적으로 FOMC 기준 금리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5bp 인상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연준의 성명서를 살펴보면 금융권 이슈에 대해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내용을 제외하면 이전까지의 내용들과 별다를 바가 없었고,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코멘트가 삭제되면서 오히려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잇따른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는 발언과 함께 시장의 기대감이 어긋나면서 증시가 흘러내렸지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 않았죠. 다만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 시점에 대해서 언급해주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해석되면서 기자회견 이후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제롬 파월의 성명서와 기자회견에 대한 시장 해석은 비둘기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되셨을 전개입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상승 전환하던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빌런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죠. FOMC 금리 결정이 진행되는 같은 날 미동부 시간으로 오후 약 3시 30분경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최근에 언급했었던 예금 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발언이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증시는 하락하는 거냐? 라는 의문일 겁니다. 이에 대한 제 견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니다 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증시가 상승할 여력이 있고 기술적으로 상승할 룸도 있으며 지난 수요일에 FOMC 회의 및 제닛 옐런 이벤트에서 지속적으로 증시의 투심을 하방으로 꺾어버릴 만한 요소가 적습니다. 지금 현재 몇몇의 주식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이 매크로 지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을 과하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하락을 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의 상승 반등이 페이크라는 둥, 매크로 지표와 증시 흐름이 전혀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움직임이다. 이건 하락하기 십상이다. 이런 식으로 매크로 지표를 단단한 근거로 삼아서 리세션 또는 금융권 이슈 악화로 인한 대폭락이 올 거라는 의견들이 보입니다. 물론 저 또한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및 다른 매크로 지표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올 하반기부터 리세션의 위기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의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보면 항상 리세션 발생 전에 증시는 상승 랠리를 달리는 양상을 띱니다. 수익을 낼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죠. 리세션의 도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참조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4, 5월까지는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렇게 매크로 증시에만 함몰되어서 과도하게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물론 리스크는 매우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수익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면서 봐온 바로는 매크로 지표에 중점을 두고 증시를 과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증시 폭락을 외치는 만큼 자신있게 숏배팅은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매크로 지표를 중요하게 참고는 하되 증시가 가고자 하는 투심과 주변의 거시적인 경제 정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리스크 요소와 그 리스크가 발현될 가능성은 어떠한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한 달, 두 달, 세 달과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에만 너무 함몰되면 언젠가 시장이 하락을 맞추기는 합니다. 결국 리세션이 오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외치다 보면 언젠가는 맞추게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까지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익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매크로 지표에만 너무 함몰되면 증시의 움직임과 매크로를 조화롭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크로 지표에 증시의 움직임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증시 정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크로 지표만을 정직하게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매크로 지표와 같은 데이터들도 물론 하이뷰에서 객관적인 상황 파악 및 거시적인 시각으로 현재 증시가 어느 단계에 위치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자료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잃거나 벌고 있는 주식시장 속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주식시장의 심리입니다. 즉, 현재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투심이 과연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꺾여서 죽어버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제 미국 증시 리뷰를 생각해보면서 과연 그게 투자 심리를 꺾어버릴 이벤트들인지 냉철하게 상황을 다시 판단해볼까요? 먼저 제롬 파월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기자회견 이벤트를 곱씹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전의 연준 스탠스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코멘트를 없애버림으로써 시장에게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투자자 중에는 현재의 은행권 이슈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투자 세력들은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는 제롬 파월의 말에 실망하며 증시 하락을 불러일으켰었죠. 하지만 이러한 실망 매물은 지난 수요일 오후 약 3시부터 3시 30분까지의 상승세를 보면 이미 단발성으로 소화되었고, 그만큼 여전히 증시의 투자 심리는 상승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벌어진 현상을 정리하면 FOMC 이벤트는 투자 심리를 꺾지 못했고 투자자들은 이를 소화하고 상승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FOMC 이벤트로 인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앞으로는 꺾일지 아니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지를 고려해보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제롬 파월이 직접적으로 금리 동결 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으나 점도표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투표한 점도표를 보면 올해 2023년의 최종 기준 금리 목표는 5에서 5.25%이죠. 즉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단 한 번의 25bp 기준금리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금리 인상 시기는 이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5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난 뒤 2024년도부터는 점도표가 기준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기준금리 목표치가 4에서 4.75%인데요. 올해 5에서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뒤 동결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25bp씩 3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해야 24년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물가지수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최소 올해 말에는 언급되어질 수밖에 없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우선 제쳐두고 순서상 기준금리 동결부터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미디어와 언론으로부터 이번 FOMC 회의 후 이러한 점도표와 성명서 등을 바탕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과 관련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투자 심리가 유지되거나 또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3월 FOMC 이벤트 자체는 지금의 투심을 해칠 우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깜짝 빌런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연쇄적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예금자들을 다 보호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발언은 투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 같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발성 이벤트입니다. 차라리 이분이 그 뒤 며칠 전에 예금자들의 디파짓을 다 개런티해주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증시 하락도 없었을 일입니다. 제니 옐런이 저런 말을 했다고 현재 금융권 리스크가 더욱 커지나요? 이 언급 때문에 줄줄이 뱅크런이 일어날까요? 그냥 말 때문에 생긴 단발성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재무부 장관이 예금자들에 대한 걱정거리를 다시금 키워준 꼴이기 때문에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증가한 만큼 파이낸셜에 속해 있는 은행 및 투자은행 주식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얼마간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주로 다뤄온 소파이도 마찬가지로 금융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제 FOMC 회의 전에 이미 소파이는 앞으로 며칠간 고객들의 예적금을 기존 25만 달러에서 최대 200만 달러까지 수수료 없이 FDIC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리면서 오전부터 급등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간단히 말하면 소파이는 핀테크를 넘어서 오프라인 뱅크와 같은 은행적인 입지를 어필한 이벤트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은행에 돈을 맡긴 미국 예금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에는 우리가 맡겨둔 돈이 없죠? 인터넷 뱅킹 계좌에 보이는 우리의 돈은 모두 가상의 디지털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 은행의 현금은 최대 지준율만큼까지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소파이가 예적금자들을 상대로 신뢰감을 쌓는다. 건강한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어필한 이벤트라고 생각되네요. 그만큼 소파이 유동성이 건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금융권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CEO 앤소니 노토가 사업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어제 이벤트들을 정리하면 결론은 현재의 투심을 꺾거나 죽여버릴 만한 이벤트는 없었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술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룸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500 차트를 한번 볼까요? 먼저 나스닥 차트를 보면 매물 대차트 상으로 약 11,570포인트 그리고 12,860포인트 부근에 각각 큰 매물 대지지선과 저항선이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떤가요? 지난 3월 16일에 저항선을 뚫어줬고 어제 수요일 하락했지만 아직도 지지선 윗부근입니다. 게다가 하락폭도 큰 게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6%가 빠졌을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제니 옐런의 발언으로 인한 하락이 마이너스 1.6%인 것도 증시가 은행권 이슈에 대해 걱정하는 만큼 좀 과하게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과하게 하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파이의 앞선 이벤트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새벽 일찍 애프터마켓으로 소파이를 추가 매수했고요.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매물대 지지선 약 11,570포인트가 잘 지지해주는지를 주목해야 하고요.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지지선이 깨지기에는 투심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요. 게다가 제가 그려둔 채널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3일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 전환한 나스닥 지수에서 어제의 하락한 캔들 차트조차도 충분히 상승 채널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트의 모양을 보면 11,570포인트 지지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좌측에 큰 보울 그릇을 형성했고 이어서 우측에 작은 보울까지 만들어주면서 커벤핸드를 형성한 뒤에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위로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나스닥 모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특히 기술주에 대한 전망을 밝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그려보자면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약 12,860포인트 저항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충분한 룸이 보입니다. 해당 저항선까지 상승하면서 저항선에 부딪힐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4월 초쯤인데요. 공교롭게도 4월 12일 CPI 발표 그리고 14일부터 JP모건의 필드로 시작되는 실적 발표 기간의 일주일 전쯤이 됩니다. 나중에 미국 증시 흐름을 다루면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증시를 좀 더 상세히 다루는 만큼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승 랠리는 앞서 말씀드린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이벤트들이 모여있는 4월 셋째 주가 다가오기 전까지, 즉 4월의 두 번째 주차까지는 증시가 상승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음 주 금요일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변동성이 예상되고 그만큼 단투계좌의 물량을 소량 익절 매도할 계획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지난달 PC 물가지수 충격이 컸기 때문에 월가에서 이번에 예측치를 좀 높게 잡아놨어요. 물론 다음 주에는 그때의 증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PC 물가지수가 적당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의 투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익절을 많이 해둘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1분기 은행권 실적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4월 초에는 현금 비중을 충분히 높여둘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은 별다른 이슈나 은행권 이슈가 악화되지 않는 한 4월 초까지 약 12,86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SP500 차트를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노란색으로 보이는 추세선의 지지를 3월 13일에 은행권 이슈로 인해 깨뜨려버리면서 하락하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금 위로 올라와 주었죠. 참고로 바로 저 위기의 시기에 많은 유튜버들과 전문가들이 엄청난 위기다, 이제부터 폭락이야 를 외칠 때 제가 테슬라와 소파이에 대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분명히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와 소파이 모두 말씀드렸던 적정 매수 타점 부분까지 내려왔었고 특히 소파이의 경우에는 정확히 5.1달러를 찍고 반등했었죠. 다시 SP500 지수도 매물대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약 3,930, 4,115, 4,373포인트 부분의 지지선과 저항선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하락은 정확하게 약 3,930포인트 부분의 지지선에 정위치한 채로 마감했죠. 차트의 모양을 보면 앞에 커벤핸드를 만들면서 2월 초에 4,115포인트 저항선을 뚫고 날아갈 듯 했지만 실패했었죠. 그리고 조정을 거쳐 지금 다시금 3,930포인트의 지지선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선이 뚫리면 SP500 역시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은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상승으로 열려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상승할 룸을 보면 당장 앞서서 두 번 공략을 시도했었던 4,115포인트 저항선이 있죠. 시기상으로 저 부분까지는 증시에 별일이 없다면 4월 초쯤에는 부딪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나스닥과 SP500 차트 흐름 모두 상승 채널을 깨뜨리지 않았으니까 커뮤니티 게시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하락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스닥이 SP500보다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즉 기술주의 퍼포먼스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의 하락일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증시로 유입시킨 모습이네요. 어제 이벤트가 그렇게 안 좋았던 이벤트라면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미국 증시로 유입되긴 어렵겠죠.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도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를 볼까요? 지난 13일에 극도의 공포를 찍고 지금은 공포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공포지수를 타임라인 그래프로 보면 사실상 탐욕의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같은 날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제가 요새 바쁘다 보니 오늘 업로드도 늦어지게 되었네요. 급하게 준비한 만큼 이야기도 종종 3,000포로 빠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제 지난 영상들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당부해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리세션 또는 증시 하락 위기는 커지기 때문에 절대 마진을 쓰는 등 빚내서 주식하지 마시길 바래요. 비투는 사람의 마음을 쫓기게 만들기 때문에 냉철한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만들거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